그리 성공한 일 뒤에는 드러나지 않는 공헌자들이 있곤 합니다. 최근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코칭 스태프 G. 센트리가 그중에서도 김성환 수석 코치를 만나봤습니다. WBC 대회에 알려지지 않은 뒷얘기들, 그리고 최근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이 됐죠. 그래서 프로야구 얘기, 또 그의 야구 인생, 식사 후 차를 같이 마시며 나눈 얘기를 그대로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시죠. 지금도 그 귓전에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원해줬던 어떤 함성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임창용 선수가 승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용기 선수가 쫓아가서 같이 싸우려고 생각을 했대요. 특히나 이제 강팀들이 전력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SK가 제품은 또 현역에서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표효하는 호랑이셨죠. 특히 70, 80년대 팬들에게는 애칭 오리궁둥이로 불렸던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야구인이십니다. 김성환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WBC 대회에서 감독과 선수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게 너무나 큰 성과를 이뤄내셨습니다. 아주 국민들 모두가 가슴 뿌듯했고요. 큰 대회가 끝나고 나서 또 허탈감 같은 게 좀 있지 않으세요?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지금도 귓전에 말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성원해줬던 어떤 그런 함성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만은. 그러시죠. 애석하게도 이제 대회는 끝났고, 네. 국내 리그를 지금 준비하는 그런 중이죠. 그러시죠. 마침 또 프로야구 시즌도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팀 구성부터 애로사항이 많으셨죠. 그리고 일본하고 첫 번째 게임에서 콜드게임 패를 당해가지고 상당히 사실은 어렵게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성적을 냈어요. 이번에 비결이 어떻게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어요? 비결은 어떻게? 사실 제가 이제 기술위원, 이번에는 KBO 기술위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네. 기술위원들이 선수 선발과 감독 선임 문제를 많이 다뤘었습니다. 네. 저는 기술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셨군요. 처음에는 선수들이 약간 어떤 패배의식이 있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갈수록 네. 가면서 또 특히 일본전에서 골드게임 패를 당하고 난 이후로 선수들이 어떤 특유의, 한국 선수들의 특유의 오기가 좀 발동이 되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오기가 발동이 예, 되죠. 왜냐면 차라리 다른 팀에게 졌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본에게 졌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네. 선수들을 좀 자극하지 않았나. 오히려 그런 효과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게임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가 나왔던 게 김인식 감독님의 소위 믿음의 야구. 수석 코치 입장에서 보신 김인식 감독의 믿음의 야구라는 건 뭘까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믿음의 야구라는 게 선수들을 작전에 의해서 또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선수들 스스로를 위한 어떤 그런 플레이를, 창조적인 플레이를 원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야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요에 의해서기보다는 선수 자발적으로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기다림의 야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코칭 스태프가 선수들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거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못했다면은 그게 자율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방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감독이 어떤 지시사항이 떨어지고 감독의 생각을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코칭 스태프요. 그러면서 감독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선수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대기간 아무래도 임창용 선수의 실투 부분이 끝까지 두고두고 얘기가 많이 됐었죠. 김감독께서도 밤잠을 못 주무셨다 그랬는데 그걸 비롯해서 아무튼 대기간에 이렇게 언론에 보도 안 된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김 교수님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글쎄 이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니 해도 임창용 선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게 예. 많은 사람들이 볼의 실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좋습니다. 사실은 김식 감독도 인터뷰 중에서 완벽하게 일어나서 빼지 못한 것은 나의 실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감독이 벤치에서 포수에게 연락이 갔을 때는, 사인이 간 것은 어렵게 승부를 하라는 거예요. 어렵게 승부를 하라는 얘기는 승부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어렵게 승부를 하다가 볼로 승부를 하다가 만약에 이치로 선수가
걸려들지 않으면 네. 그냥 일루로 보내라는 어떤 그런 신호였는데 사실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까지는 잘 그 요리를 했어요. 근데 임창용 선수가 마지막에도 사실은 네. 그런 그 어려운 볼을 던지기 위해서 던진 볼인데 사실은 그 볼이 사실 말같이 어려운 볼을 던진다는 게 몸으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포크볼을 던지다가 포크볼이 밋밋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안타를 맞고 말았는데 그것은 뭐 역시 어차피 선수가 그 실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비난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나는 절대로 뭐 완벽하게 빼려고 했던 볼은 아닌 건 아닙니다. 분명하죠. 분명한데 그러나 선수로서는 또 한번 승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부에서는 임창용 선수가 승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네, 네. 일단은 유인구를 던졌는데 그 유인구가 자기 생각만치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실투로 연결이 된 부분인데 사실 본인만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용규 선수가 네, 네. 데드볼을 맞고 저기 일본 왼쪽 투수죠. 네.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있는 우스미 선수라는 그랬죠. 선수에게 머리를 예, 맞았는데 예. 그것도 뭐 두고두고 얘기가 됐죠. 예, 그랬는데 사실은 이용규 선수 나중에 이후에 쫓아가서 같이 싸우려고 생각을 했대요. 예, 그랬는데 자기가 머리에 맞고 머리가 어지러운 바람에 일어날 수가 없어. 순간에 일어날 수가 없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간 거군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갔다. 안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밌군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후에 일본이 우리는 이미 이제 베네수엘라를 이기고 네. 하루 쉬는 날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쉬는 날 일본은 이제 경기를 하면서 네. 결승 진출을 확정을 지은 이후에 저희들이 그 텔레비를 보면서 일본전을 보고 네. 그 라운지에서 그 차를 한 잔 마시면서 텔레비를 관전하고 있었는데 마치 이제 경기를 끝난 이후에 일본 선수들이 이제 같은 호텔을 묵었었는데 네, 일본 선수들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우츠미 선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우츠미 선수가 음료수하고 뭐 아주 간식거리를 딱 들고 가면서 우리가 앉아 있는 걸 발견하고 네, 네. 와서 그 한국말은 잘 못합니다만은 그 머리에 대뚜볼 맞은 어떤 제스처로 몸짓으로 네, 네. 미안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국말로? 미안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혹시 교포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승엽 선수가 거기 같은 팀메이트지 않습니까? 네. 더구나 이제 우스미 선수는 이승엽 선수를 상당히 잘 따르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미안해 정도는 그 한국말로 배울 수 있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로 그 본인이 일부에서는 의식적으로 머리를 던졌다. 네, 네. 뭐 이런 그 의심의 눈초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미안해요라는 정도의 사과를 했을 때 볼 때 네. 뭐 일부러 던지지 않은지 않느냐. 뭐 일부러 던졌다가 나중에 많이 바꿔서 미안하다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네. 본인만이 알겠죠. 자, 얘기 나온 김에 이치로 선수에 대한 하여튼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사실은 뭐 특별하잖아요. 우리 저 김수석께서 보시는 이치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수로서 어떻습니까? 물론 그 모든 그 플레이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정상적인 선수이면 분명합니다만은 특히 그 언론들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많이 보이는 이치로 선수죠. 특히는 한일전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치로 선수의 발언 이걸 좀 더 과장해서 그 보도한 부분이 없잖아요.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실제로 이치로 선수와 대화를 나눠보면은 상당히 그 대하기가 그렇게 뭐 부드러운 선수는 아닙니다만은 크게 불편하진 않은 사람. 예,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치로 선수를 과장 보도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관중들이 특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그 과격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국민들을 자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좀 보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되지 않았나. 오히려 더 이치로 선수가 왜곡되게 생각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WBC 때도 뭐 이치로가 아무튼 발언도 문제가 됐었고 또 경기에 지고 난 다음에 막 분풀이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카메라 샷에 잡혀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야, 저 진짜 특이하구나. 그 강자의 여유가 너무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김희식 감독은 그에 비하면은 이렇게
대인품 같은 걸 보여줘서 속으로 저는 야 그게 오히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그 여유 있고 대인품 그런 게 보여줘서 좋았는데 아무튼 이치로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조금은 오바된 면도 없지 않았다라는 것이 뭐 김수석께서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치욕스러운 일이죠. 네. 왜 그냥 그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 여러 가지 그 자국 내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에게는 뭐 사실 비교가 안 되는데 또 프로야구 역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캐 3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한국 프로야구에게 진다라는 것은 조금 그 자기들의 판단할 때는 자존심이 상당히 그 사실 치욕이죠. 가는 사실 치욕이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분함이 없잖아 있겠죠. 특히 승부에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선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승부에서 지고 난 이후에 그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한일전에는 또 남다른 그런 또 그런 그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그 미국과의 경기에서 뭐 진다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만큼 더 서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일전에서 졌다라는 것 때문에 더 특히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한일전은 참 이게 그렇습니다. 무지하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선수들. 여러 사람들 힘들겠죠. 그럼요. 그 베네수엘라나 이제 남미 쪽 선수들을 보면은 이번에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그 자기 프로이기 때문에 몸 다치고 하는 그래서 조금 우리보다 그런 정신적인 면에서 조금 우리 같이 어떤 그런 각오 같은 게 없지 않았나. 지금 남미하고 아시아하고 좀 한번 김수석께서 비교를 좀 해주시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그쪽은 이제 신체 조건이 남미, 북미 합쳐서 미국. 예, 그렇습니다. 미국 쪽 메이저리그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선수들은 돈에 많이 결부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팀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성적이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팀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베네수엘라 선수들하고 또 멕시코 이런 선수들하고 경기할 때를 보면은 그 선수들의 몸 동작이라든가 몸 놀림이라든가 사실 개인적인 기량이 없어서 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전체적으로 그 기량을 얼마만큼 정신적으로 무장을 하고 경기에 임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선수들은 제가 볼 때는 그 개인적인 기량은 충분히 갖고 있으나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어떤 개인 플레이 위주로 어떤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팀에게 많이 눌렸던 것 같고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에게 일일이 하나씩 지도를 받는 그런 습성이 몸에 배 있고 이 선수들은 많은 그런 그 자원을 안에서 그런 그 기량을 인정받고 또 하나씩 키운다기보다는 그냥 뭐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그냥 발휘해서 그런 기회를 갖는 어떤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은 체격 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선수들은 코치들도 큰 그 선수들에게 그 뭐 일일이 지도하고 일일이 뭘 이렇게 지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차이와 좀 비교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관리의 야구가 조금 덜한 편이죠. 우리나라 일본처럼 관리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체격 조건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죠, 선수들한테. 그러나 이제 역시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그 힘을 앞세우는 어떤 그런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단기전에서 우리는 강점이 있으나 장기 페널티 레이스로 가면 우리가 밀릴 거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도 그건 분명한 그런 시각이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군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번에 쿠바가 뭐 아주 좋지 않은 별로 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쿠바하고 한번 간 건가요? 앞으로 제일 우리한테 힘든 상대가 누가 될까요? 김수석께서 보시면. 역시 제가 볼 때는 이제 쿠바가 금년에 WBC에서 각종 대회 52년 만에 처음으로 결승 진출에 자리된 그런 팀이거든요. 역시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결승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졌지만은 최근 들어서 세대 교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 느슨함이 없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세대 교체 멤버들이 보면 나이가 다 젊어요. 그래서 다음 WBC 대회라든가 다음 어떤 대회에서는 쿠바가 그런 강국으로서 야구 강국으로서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로서는 김수석 코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제일 힘든 상대가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볼 때는 역시 일본이죠. 일본이요. 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남미 쪽보다도. 예, 그렇습니다.
야구라는 거 참 힘든, 제가 보기에도, 축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 생각에 축구 같은 거는 이렇게 몸을 계속 움직이고 부딪히기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면에서는 야구처럼 고독하지 않은, 야구는 정말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가가지고 타자는 딱 정지. 그 상태는 보는 사람들도 엄청난 긴장감을 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야구가 이게 마치 시베리아의 호랑이가 저는 참 좋아하는 이유가 고독하기 때문에 멋있어 보이는데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보면은 마운드에서 혹은 타자가 타석에서 정말 아무도 모든 관중이 지켜보죠. 거기서 서서 그 엄청난 고독. 김수호 코치님은 느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타자였었고 또 투수기도 그 고독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역시 야구가 재밌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체 운동이면서도 개인적인 대결 양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것은 역시 상대 투수를 내가 제압을 해야 되고 상대 타자를 제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머리싸움이 필요하죠. 그런 텔레비 중계라든가 실제로 이제 야구장에서 보면은 그 투수와 타자의 어떤 싸움에 있어서 정적이 흐를 정도로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표현을 고독함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고독이 절대 고독 같아요. 네, 사실은 정말 고독이고 외로움이죠. 왜 그러냐면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와 또 타석에 들어섰을 때 남의 도움이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 아무도 그렇죠. 자기가 모든 것을 스스로 마무리를 짓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기가 스스로 축구 같은 건 어시스트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야구는 이제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고독함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야구가 더 묘미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수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보면은 재밌지 않습니까? 또 전체적으로 야구의 흐름에 대해서는 야구 감독이 총 지휘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떤 야구의 재미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팀워크라는 것은 야구에서 팀워크라는 것은 축구에서 팀워크라는 것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팀워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야구의 팀워크라는 것은 개개인의 자기 역할만 충실히 해주면 팀워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마 선수 개인 간의 기싸움 같은 거는 아마 구기 종목 중에서는 가장 치열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독특한 대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야구의 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렇게 보면 정말 야구는 가장 단체 운동이면서도 개인의 역량, 내공 이런 것이 필요한 그런 독특한 체계를 갖고 있는 운동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우리 한국 야구를 좀 다시 얘기해 보죠. 지금 유소년 야구를 비롯해서 한국 야구의 문제점 좀 누구보다 잘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지적을 좀 해주시죠. 제가 문제점을 많이 여러 차례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하지만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 역량이 너무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힘에 부치는 듯한 느낌이에요. 오래전부터 참 부러지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는 엘리트 야구, 엘리트 스포츠를 우리나라가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종목 중 야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거의 수업을 전폐하고 야구에만 몰두하고 있고 또 학부형들의 야구 중심이 돼 있죠. 학부형들이 모든 경비를 대면서 코치 월급, 감독 월급을 다 학부형들이 지불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 학교에서는 동창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하겠지만은 각 지자체에서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갖는다면은 큰 돔구장 짓는다든가 야구장 3만 관중 들어간 야구장을 짓는 것은 큰 돈이 들어가야 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조그마한 니틀 야구장 정도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면 방과 후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야구를 프로야구에서 은퇴한 선수도 참 많고 프로야구에서 성공한 사람도 많고 나이 드신 분도 많고 했는데 사실 이런 그런 각 지자체에서 그런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프로야구 출신들이 가서 많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야구를 특정 계층, 특정 꼭 선수가 됐다는 거 말고도 일반인 야구라든가 사회인 야구 같은 게 그런 필요성이 좀.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사회인 야구의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그런 사회인 야구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공간들을 좀 사실은 인류 구장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만 만들어주면은 야구를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많죠. 야구인 김성환이 보는 대한민국 야구의 힘을 좀 한번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막연한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야구의, 한국 야구의 미래를 좀 한번 조망을 해 주시죠.
그래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좀 너무 포괄적이 돼서. 네. 예, 근데 먼저 우리나라의 야구의 미래에 네,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야구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선수들이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데코레이션으로 야구를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마련이 되다 보면은 좋은 선수가 또 거기서 배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선수도 이제 말하자면 엘리트 야구로 진출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좀 앞으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한국 야구 미래가 좀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러시군요. 기왕 말씀 나온 게 올해 프로야구 엊그저께 시작이 됐는데 올해 프로야구 누가 우승할 것 같으십니까? 김웅룡 감독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어느 팀을 가더라도 우승시킬 자신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오만에 빠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은 바꿔 말하면 그 뜻은 뭐냐면 전체 프로야구가 그럼요. 그 실력이 그렇죠. 다 동등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어느 팀도 우승 후보고 어느 팀도 꼴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혼전양성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강팀들이 이 전력 누수가 좀 있었습니다. SK가 이진영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를 지금 FA로 LG로 이제 나갔지 않습니까? FA 선수가 돼가지고 이런 전력 누수를 얼마만큼 메우느냐가 중요한 거고 다른 팀의 하위권에 맴돌던 그런 팀들은 지금 전력 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팀 간의 실력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꼴등도 없고 1등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허구연 해설위원 이래로 야구인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자, 김 교수님 마지막으로 김 감독님 야구인으로서 개인 계획 이제 정말 가장 현역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그럴 시기인데 그걸 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 꿈은 앞으로 현역에서 유니폼을 입고 당연히 그러죠. 야구 감독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WBC 대회가 저한테는 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럼요. 큰 경험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1996년도에 제가 일본 프로야구 코치 연수를 1년간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5, 6월쯤이나 해서 일본과 또 일본 야구와 미국 야구를 한 번 더 둘러보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느꼈던 부분은 또 스포츠 신문에 연재도 좀 해보고 그런 경험을 좀 쌓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신문에 좀 연재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미국에 넘어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WBC 대회에서 정말 한국 야구가 영광의 시간을 가졌죠. 앞으로 한국 야구가 고난의 시간이 사실은 더 길어질지도 모르고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야구의 발전을 위해서 아무튼 김 감독님 지금 이번에 너무 잘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많은 기여, 또 조언, 또 협력 이런 걸 우리 모두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Always with you.